안녕하세요. 대출 상담사입니다.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대출자가 무소득이거나 저소득인 경우에 추정소득을 적용해서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이 추정소득을 더 많이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추정소득이란 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추정소득이란 정부의 대출 규제 중 DTI, DSR 규제로 인해서 요건 이제 두 가지가 소득과 부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출자의 신용 점수나 경제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연소득 5천만 원 이내로 가상으로 소득을 적용해 드리는 것을 추정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추정소득은 모든 금융사가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 금융사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자, 연소득을 추정소득으로 5천만 원 적용을 하면 대출 금액이 4억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소득이나 저소득 입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추정소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소득자이거나 저소득자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무소득자 입증하는 거 봐볼게요. 자, 무소득자 입증하는 거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에 무소득자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직한 경우, 개인 사업을 폐업한 경우, 그리고 전년도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한 지 한 달 이내인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을 최근에 이제 개업해가지고 소득 입증이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무소득자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추정소득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입증하는 거는요, 저소득자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소득자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결혼을 안 했거나 배우자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소득만 계산해서 2,400 이하면 저소득자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소득은 앞서 설명한 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산정 방식은 아래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봐볼게요. 대출자의 신용점수. 신용점수 평가 기간은 나이스와 K10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액 요거 가지고도 추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금액에 따라서 추정소득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이나 다른 이제 금융소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도 추정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매출액 가지고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추정소득은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부부 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적용해서 추정소득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하면 좀 더 그 소득 금액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추정소득을 더 많이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추정소득은 앞서 나열한 5가지 방식 중 소득 금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사 및 대출 상품, 그리고 대출 상담사의 적용 방식에 따라 소득 금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소득 금액이 더 높게 나오면 대출 한도 역시 더 높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사 및 대출 상품의 종류. 2번째, 대출 상담사의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사 및 상품 종류에 따라 추정소득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금융사에 따라 다르고 상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한 대출 상담사의 적용 방식에 따라 소득을 더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고 또 상품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사 상품으로 진행할지 누구에게 대출 진행을 의뢰하는지에 따라 추정소득 금액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소득 신고된 금액이 적어서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 글이 아마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정소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의 종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능하고 나홀로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가능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무소득 또는 저소득 상태에서도 추정소득을 더 많이 산정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제 디테일한 무료 대출 상담 하실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대출 상담 원하시면 상담해 드리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상담 전화번호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주소, 상담 전화번호 남겨드릴 겁니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블로그 주소도 남겨드릴 거니까 블로그 방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금융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고 가장 유리한 저금리 상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